네, 세계 주요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MBN의 김양하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악화되면서 재계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어려움을 이겨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양하 기자와 함께 알아보자. 김 기자, 기업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지금 현재 그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먼저 그 미국 FOMC에서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금리 네. 역전 현상이 생겨가지고 네. 모든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네. 뭐 물류라든가 또 에너지 수급난이 생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또 세계 경제도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 이제 수출을 주력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네. 주요 기업별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네. 대표 기업 이 삼성 요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네. 있습니까? 삼성은 그 지난달 26일에 네. 용인 그 삼성 인재개발원에서 사장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그 한 2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그 전자 계열사는 물론 그 금융 계열사까지 다 합쳐서 한 40여 명의 사장단이 그 모여서 회의를 했고,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은 그 점심 그 오찬에만 참석해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자사장단은 지난 6월에도 함께 모여가지고 그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그 현재 그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그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2017년만 해도 그 매주 수요 사장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초빙 강사를 모셔다 놓고 뭐 경제 현안에서 얘기도 듣고 지식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많은 현안 교환을 했었는데 네네. 그 2017년 그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에 그 이 사장단 회의는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경영 불확실 때문에 그 계열사 간의 그 중복 투자나 그 쓸데없는 경쟁이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협조를 통한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앞으로 사장단 회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자료 화면에 쭉 이재용 부회장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네요. 네. 자료 화면 보더라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금 방한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까? 손정희 회장과 그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만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 회사 측이 확인을 해도 네. 이재용 부회장이 손정희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도 확인이 힘들다 그런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ARM에 대한 그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그 ARM은 그 70에서 100조 원의 가치를 가진 그 팹리스 업체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쭉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 삼성전자의 단독 인수가 어렵다는 것은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손정희 회장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현재 그 IPO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분 인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네, 두 사람이 뭐 만나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네,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는 회장으로 취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회장 취임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뭐 계속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그런 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지난 21일 그 김포공항을 통해서 그 입국을 하면서 네. 지금 회사가 더 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그 회사 일에 전념하고 예. 그 회장 승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외적으로는 회장직을 맡은 것이 유리합니다. 네. 하지만 그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도 그 현장을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 국내 현장 물론이고 지금 예전에는 주로 전자 쪽만 갔었는데 지금 네. 뭐 그 금융 쪽 계열사들도 활발하게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그 차근차근 이제 그 직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네. 그 회장으로 가기 위한 그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점점 더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하신 게요. 네. 자, 그럼 세계 2위인 SK그룹은 최근 들어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 SK그룹은 그
그 전부터 그 활발하게 움직임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 수펙스 추구 협의회를 통해서 그 계열사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SK 측은 그 스펙스 추구 협의회가 그 예전에 그 미전시나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계열사 사장들이 알아서 그 계열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 전문 경영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그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SK그룹은 그 이번 달에 네. CEO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재무 성과는 물론 앞으로의 그 비전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 나갈 것인가를 그 논의할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그런 걸 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현재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 서로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서로 이제 위기를 어떻게 할지 그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지 서로 이제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상당히 예. 긴박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손정 회장이 이거 지금 한국에서 네. 최태원 회장이나 박정호 부회장을 만날 네. 거라 이런 소문도 있던데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예. 그 인텔과 함께 ARM 인수하는 것을 관심이 많다고 의지 표현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냐, 뭐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고 뭐 따로따로 만날 수도 있고 한 명만 만날 수도 있는데 네. 누구든 만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ARM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마 그 인수 동맹을 통한 인수든 아니면 그 IPO 전에 그 사전 그 지분 인수든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반도체 업계의 그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손정희 회장을 만남을 두고 네. 삼성이나 SK 쪽에서 서로 묘하게 시기, 방법 뭐 이런 걸 두고 약간의 그런 신경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보다는요. 예. 오히려 연합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아, 우리 왜냐면 기업들이요? 예, 왜냐하면 뭐 어차피 단독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삼성이든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그 인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는 뭐 자본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설사 그 100조 원 가까운 돈이 있더라도 예. 그 기업 결합 심사 때문에 이제 다 그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연합 전선을 그 형성하거나 아니면 네. 각자 지분 투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서로 경쟁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뭐 다행입니다. 네. 네,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위 회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 활동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전국 재계 그 네. CEO들의 그 수장이기 때문에 네. 그 아무래도 그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 활동에 그 활발한 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대표 자국이니까. 그리고 그 주요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 사장들도 지금 같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네. 그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 석상이라든가 그 대한상인 회장은 또 이렇게 정부 인사들을 괜히 그 각국 정부 인사를 만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마다 계속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 세계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우리 경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 상당히 기업 활동 외에도 대한상인 활동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해외에서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두 번이나 미국을 찾았죠. 아까 조금 전에 IRA 이제 중요성 강조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미국 두 번이나 간 이유의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정의선 회장이 약간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한단에 쫓아가서 네,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는데 그 IRA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 바람에 그 삼성 현대자동차가 만든 그 아이오닉 5라든가 네네. 기아가 만든 EV6 같은 경우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네,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 거의 이제 판매가 사실상 거의 뭐 중단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 두 차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그 IRA가 그 발효가 되면서 이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비상이 걸렸는데 네, 문제는 그 거기 미국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알라바마 네네. 공장도 있고 한데 거기서는 지금 그 생산할 준비도 아직 안 돼 있고 네,
준비를 빨리 하더라도 국내 그 노조가 그 전기차를 해외 생산을 그 합의해주지 않으면 네.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 어떻게 일부라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네. 그 미국에서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그 노조랑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신경 써야 되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네. 다행히 그 미국 그 의회에서 그 일부 의원들이 그 IRA를 약간 유예하는 그런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예. 그게 물론 통과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정의선 회장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 과정에서도 IRA 문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잘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뭐 잘 진행돼야 되는데 네. 뭐 앞으로 외교력을 좀 발휘해야겠죠. 예, 참 잘 된다고 봅니다. 너무 네.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요. 자, 현대차 그룹은 KT와 지분 교환 등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구체적인 이유, 네.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현대차와 KT가 최근에 굉장히 그 끈끈한 밀월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서로 뭐 모비스와 그 현대 KT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예. 이제 그 굉장히 그 동맹으로서 네. 확실한 그 결속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두 회사는 그 UAM이라고 그 미래 모빌리티 분야, 그러니까 도심 비행기는 아니지만 그 네. 자동차를 개조해서 비행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시스템인데 그 분야에 아마 투자를 같이 하기로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둘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통신사가 국내에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SK텔레콤과 LG U+, 그다음에 KT가 있는데 SK텔레콤은 SK그룹이 좀 뒤에 있고요. 예. LG U+는 LG그룹이 뒤에 있는데 네. KT는 그런 그룹이 없습니다. 예. 현대차 그렇군요. 입장에서도 SK나 LG는 그 통신사를 갖고 있는데 네, 현대차나 그렇군요. 이제 삼성도 물론 없지만 예, 예. 그 현대차도 통신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끈끈하게 예.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우군이 필요했었는데 네. 딱 그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예, 두 회사가 그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지주회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럴 때 이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는 KT가 우군이 돼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와 KT가 어떤 코워크를 네. 해서 시너지를 낼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네요. 네. 자, 다음 말씀드립니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도 사장단 대면 회의를 3년 만에 소집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거기서 오간 메시지 뭐가 있었습니까? 물론 뭐 그 LG그룹이 그 비대면 회의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대면 회의는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열렸는데 아, 상당히 오랜만에 네. 한 거네요. 물론 이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제 네. 전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네. 그만큼 이제 상황이 급박하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 29일 날 지난달 29일 경기도 그 곤지암에 있는 그 곤지암 리조트에서 사장단 워크숍을 가졌었습니다. 네네. 그 여기서 이제 구광모 회장은 그 항상 그 구광모 회장 강조하는 건 고객입니다. 고객의 경험, 고객의 가치 네. 그런 거 굉장히 강조인데 취임사부터 고객을 강조했었고 네. 매년 신년사를 할 때마다 고객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항상 주제로 삼고 전달을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 마찬가지로 고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어려운 환경일수록 예. 그 주요한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네. 그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네.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중심으로 액션 플랜을 짜라는 그 주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5년, 10년 뒤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형성할지 그런 것도 이제 주문해서 네. 앞으로 그 현재의 어려움 물론이고 네. 미래의 어려움 그다음에 그 극복 이후에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주문을 했습니다. 네. 고객 중심주의. 네, 는 누구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3년 만에 사장단 회의를 갖고 네, 다시 한번 고객 중심주의를 강하게 주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자, LG그룹이 근데 배터리 투자에 상당히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고환율과 그 금리 부담 때문에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돈도 많이 빌려서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담이 매우 커져가지고 아, 예.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예. 그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이 이제 단독 공장인데 그 공장 설립을 이제 잠시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아, 예. 근데 그 현대차는 반대로 IRA 때문에 네네. 미국의 공장이 있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 다시 이제 짓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아리조나 공장 외에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GM이라든가 혼다라든가 이런 자동차 메이커랑 네. 합작 공장을 많이 설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규모 이런 걸 따져봐서 네. 그 단독 공장을 과연 빨리 져야 되냐 마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짓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IRA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그 다만 속도는 이제 좀 조절하지 않을까. 네. 환율이라는 걸 좀 봐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만약 경제가 좋았더라면 상당히 좀 네, 좀 속도를 낼 거고. 냈을 예, 텐데.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 부담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네. 약간 늦추는 그런 식으로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그 하는 거는 당연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LG그룹뿐만 아니라 아마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좀 속도를 내면서 머리를 쌓아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도 신동민 회장이 네. 지난 7월에 사장단 회의를 갖고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명 네. 어떤 내용입니까? 롯데그룹은 뭐 이번이 뭐 위기가 처음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2017년에 이미 그 사드 배치할 때부터 네, 비상경영에 들어갔었습니다. 뭐 아, 일종의 예. 뭐 예방 주사를 맞은 셈인데요. 네, 당시에 그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중국 정부로부터 그 알게 모르게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 예. 사업을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조 단위의 손해를 보게 됐는데 신동빈 회장은 그 최근에 또 다시 상황이 너무 악화되니까 네, 7월에 그 사장단 회의를 열고서 이런 복합 위기에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계열사별로 이제 그 해법을 마련해라 이렇게 주문한 상태고요. 네, 지난달 말에도 그 임원들을 모아가지고 특강을 들으면서 계속 그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롯데는 그동안 못했던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국에서 그 철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동남아 지역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중국 청두점을 매각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호치민시에 새로 들어서는 그 투티엠이라는 지구가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강남 같은 그런 네. 곳입니다. 새로 개발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 에코 스마트 시티 설립을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요. 네,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롯데케미칼이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해서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부터 좀 굉장히 그 협조적인 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의 동남아 진출 네.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기대도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던데 지금 상황이 네.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 일진 머티리얼스를 먼저 소개를 하면요. 네. 그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동박이라는 예. 소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네네. 특히 그 동박 생산은 세계 1위인데요. 네. 롯데케미칼은 그 2조 7천억 원의 그 일진 머티리얼스 지분 인수를 해서 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진이 이 일진 머티리얼스를 파는 이유는 외상이 많고 그 앞으로 또 계속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약간 버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롯데는 뭐 자금 여력도 있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네. 일진 머티리얼스가 그 현금성 자산이 또 3조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매력적이라는 점이라 아, 그다음에 예. 그 동박일이라는 점에서 네. 그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를 해서 새로운 그 성장 동력으로 삼을 그런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 오늘쯤 주주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태풍 피해 복구로 한창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H&M 인수설이 지금 나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최근에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에 네. 이제 H&M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H&M 네. 카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는 지금 현재 그 아시다시피 그
흰남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그 수요가 줄어들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생산 중단까지 되면서 진짜 비상 뭐 엎어진데 뭐 코 깨졌는데 뭐 아, 예. 머리까지 깨진다고 불난지의 부채질한 격으로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7월에 사장단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 이후 또 다시 그 비상 경영 그 사장단 회의를 다시 한번 또 개최를 할 그런데도 예정이고요. HMM을 인수를 하네요. 네, 근데 뭐 그 지금 현재 그 철강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네. 지금 포스코는 그 탈철강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그 생산 중단된 제품들은 일단 광양제철소에서 네. 그 커버를 하려고 그러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차피 광양제철소도 있고 포항제철소도 있으니까 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HMM에 지금 눈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지금 뭐 수소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 자동차 배터리용 그런 여러 가지 그 제품들 들어간 부속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철강 외에 나머지 제품군들을 강화를 해서 네. 이제 뭐 종합 뭐 소재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예. 그런 공산이 커 보이고요. 그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류의 거의 우리나라 1위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거 인수를 하면은 이제 그 종합 그룹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포스코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화그룹도 올해 여러 차례 사장단 회의를 열고 네. 최근에는 대우해양조선 인수를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대우해양조선 인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일단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일부 노조 반발이라든가 뭐 약간 네.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이게 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마 그 잘 돌파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하나는 그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계기로 그 주하나 그다음에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임팩트 이 세 개 회사의 그 사업을 지금 재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육해공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그 방산하고 비방산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 나눠 가지고 네.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공인데요. 이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로켓 엔진은 만들고 있지만 전투기나 이런 항공 쪽에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카이 인수하는 게 아니냐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비교적 다른 기업에 비해서 한화그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네. 경영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대우인수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계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김양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